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부관계는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끊임없이 애정을 표현하고 이해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인생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로서 서로의 의미가 더욱 커지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러운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찾아오고 그 과정에서 관계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부부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대화가 줄어들거나 예전만큼 애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변화가 아니라 서로에게 익숙해지면서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점검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의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정, 자녀 양육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부부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면 노년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칫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소소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바빠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두드러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 습관의 차이나 건강 문제, 혹은 대화 방식의 변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부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노년의 부부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부부관계가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서로의 변화 받아들이기.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누구나 변하게 마련입니다. 이는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숙, 생활 방식의 차이, 감정 표현 방식의 변화 등을 포함합니다. 젊을 때에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을 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차분해지거나 말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건강 상태의 변화로 인해 이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생활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 걸음입니다. 배우자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비교하는 것은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배우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단순히 무관심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몸이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는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면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 표현이 줄어든다면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잡거나 가벼운 포옹을 하는 등의 스킨십을 통해서도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변화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적응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변화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함께 조화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려 한다면 이를 존중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화에 대해
대화하며 각자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변한 것 같아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서로에게 최선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곧 부부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기.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원활한 소통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원활한 소통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필수적이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다 보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과 생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며 서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 끼어들거나 판단하는 습관을 피하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부부 관계를 더욱 깊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이 먼저 알아주길 바라기보다는 직접 표현하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전달할 때는 공격적인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이런 점에서 이렇게 느낀다와 같은 방식으로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부 간의 대화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역할도 합니다. 가벼운 일상 대화부터 깊은 감정까지 공유하며 함께 웃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했던 좋은 추억을 떠올리거나 하루 동안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과 TV, 인터넷 등의 미디어가 부부 간의 대화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대화할 시간을 정하고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시간에는 TV를 끄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잠들기 전 10분 정도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간의 소통은 단순히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 보일 때 작은 배려를 하거나 눈빛과 표정으로 공감을 표현하는 것도 강력한 소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은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 스킨십을 잊지 않기. 부부 관계에서 스킨십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 감정적인 교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 간의 스킨십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포옹하는 일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한 행동이 점점 줄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스킨십은 단순히 손을 잡거나 가벼운 포옹을 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랑을 확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힘들어 보일 때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것도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신체적 접촉을 통해 상대방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스킨십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킨십은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색함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킨십이 익숙하지 않다면 먼저 다정한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하며 살짝 손을 잡거나 고맙고 사랑해 라는 말과 함께 가볍게 등을 두드려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접촉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욱 편안한 스킨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킨십은 단순히 애정 표현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신체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 손을 잡거나 껴안으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신뢰와 친밀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반응 덕분에 부부가 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스킨십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함께 걷거나 춤을 추거나 마사지해 주는 것도 스킨십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자연스럽게 손을 얹는 등의 행동도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스킨십은 부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스킨십을 잊지 않고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면 더욱 깊은 사랑과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공통된 취미를 만들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가지는 것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일상 속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부부가 결혼 후 바쁜 일상 속에서 각자의 취미에 집중하거나 함께하는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러한 시간을 되찾고 더욱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면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풍부해지고 공통된 관심사가 생기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예를 들어 여행은 부부가 함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행을 통해 낯선 환경에서 함께 적응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서로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주말마다 짧은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하거나 가보고 싶었던 장소들을 정리해서 장기적인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등산은 부부가 함께 자연을 즐기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등산을 하면서 손을 맞잡고 천천히 산길을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서로를 격려하며 정상에 오르는 과정은 부부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등산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은 부부 간의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음악도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입니다. 악기 연주를 배우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부부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등 간단한 악기를 함께 배우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듀엣 연주를 통해 협력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악 감상을 함께하면서 서로의 음악적 취향을 공유하는 것도 부부간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나 공예 활동도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취미입니다.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의견을 나누고 전시회나 공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서로의 창의적인 면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부부가 사회에 기여하면서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성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에게 더욱 존경심을 가지게 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리, 가드닝, 운동, 춤,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활동들이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한쪽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며 웃고 서로를 격려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부부 관계는 더욱 따뜻하고 돈독해질 것입니다. 5번째, 배우자의 건강을 신경 써주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관심과 배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함께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생활 속에서 끼니를 대충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년에는 음식이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을 만들 때 짠맛과 단맛을 줄이고 자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함께 건강한 식단을 연구하고 요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부부 사이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역시 부부가 함께 실천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이나 저녁에 함께 산책을 하거나 요가와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가벼운 등산도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건강 검진을 잊지 않도록 서로 챙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 검진을 받으며 각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말없이 우울해 보일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수면 습관을 함께 개선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에는 불면증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깊이 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저녁 시간에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의 건강을 신경 써주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면 더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한 삶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부부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 작은 것에도 감사 표현하기. 부부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하다 보면 배우자가 해주는 사소한 배려나 도움을 쉽게 지나치거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에서 감사의 표현은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고 그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차를 끓여줄 때, 함께한 식사를 준비할 때, 집안일을 도와줄 때, 혹은 피곤한 하루를 보낸 뒤 작은 배려를 할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쌓이면 상대방도 더 많이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며 부부 사이의 애정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말뿐만 아니라 작은 선물, 손편지, 따뜻한 포옹,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는 행동도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는 배우자에게 하루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부부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높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고 상대방을 더 존중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과정입니다. 배우자가 해주는 일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행동이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고 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당신을 위해 커피를 타주거나 문을 열어주는 작은 행동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감사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배우자에게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작은 변화가 부부 사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욱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번째, 각자의 시간도 존중하기. 부부 관계에서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하지만 때로는 각자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상 붙어 있는 것이 꼭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독립적인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와 취미를 발전시키고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각자 원하는 취미를 가지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독서를 즐기고 다른 사람은 운동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이 부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혼 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하고 지원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내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부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하는 시간과 개인적인 시간을 조화롭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각자의 취미와 활동을 하되 주말에는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응원하고 방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서로의 일정을 조율하면서 독립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조용한 공간에서 취미를 즐길 때 방해하지 않거나 혼자 여행을 가고 싶어 할 때 격려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시간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지내는 것이 더욱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째,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는 서로의 감정을 조절하며 차분하게 대화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한 후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당신은 어떻게 느꼈어? 라고 묻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차분한 대화 방식이 필요합니다. 대화할 때는 비난하는 어조보다는 나를 주어로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내 말을 무시해보다는 나는 가끔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막고 열린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갈등 해결을 위한 타협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서로의 기대치가 맞지 않거나 의견이 다를 때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서로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의견을 조합하여 절충안을 찾거나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갈등 후에도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나면 상대방에게 애정과 감사를 표현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안해 혹은 고마워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부부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등은 부부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며 차분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타협과 조율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부부 관계는 더욱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아홉 번째, 배우자를 계속해서 존중하기. 오랜 세월을 함께 했더라도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이 쌓이고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존경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존중하는 태도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배우자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말투와 태도를 신경 쓰는 것입니다. 존댓말을 사용하거나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무례한 말투나 무심한 태도는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수고했어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배우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다정하게 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무심하거나 낮추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를 칭찬하고 긍정적인 언급을 자주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배우자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태도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더욱 깊게 합니다. 배우자를 존중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가볍게 넘기거나 무시하는 대신 진지하게 듣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고 말하며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 부부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취미나 관심사를 존중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거나 특정한 취미를 즐기는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면 부부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요소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잊지 않고 말과 행동에서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 행복한 부부 관계를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10번째, 함께 미래를 계획하게. 나이가 들어도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것은 부부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직장 생활, 자녀 양육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느라 미래를 차분히 계획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노년기에는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부부는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미래 계획은 단순히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함께 가보고 싶은 장소를 정해 소풍을 가거나 매년 한 번은 특별한 여행을 떠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취미 생활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 요리를 배우거나 새로운 악기를 익히며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계획들이 쌓이면 부부의 삶은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도 부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계획을 세우거나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함께 받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부분도 함께 논의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하는 것도 인생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함께 보람을 느끼는 것도 부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계획을 논의할 때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꿈과 바람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조용한 시골에서 살고 싶어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도시에서 활발한 사회생활을 지속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절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서로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상상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부부 관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결국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단순한 목표 설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배우자와 함께 앉아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 함께 계획해 보세요. 이러한 대화와 준비가 쌓이면 부부는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끊임없는 노력과 배려가 필요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더욱 중요한 존재가 되고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변화와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배려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건강을 신경 쓰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공간과 취미를 존중하는 것도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함께 해결하고 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한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꿈을 공유하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